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건요, 안 한 일입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던 겁니다. 어느 날 문득 혼자 앉아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했어요. 누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잃은 것도 아닌데 그냥 가슴이 휑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순간이 자주 와요. 내가 너무 참기만 했나? 그때 조금만 용기 냈어도 지금은 달랐을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라요. 지나온 시간이 자꾸 뒤에서 말을 걸어옵니다. 근데 이 마음 계속 밀어두면요. 지금도 사는 것 같지 않고 나중엔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건 그때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나 자신이더라고요. 예전엔 괜찮아, 다음에 하지 하며 넘겼지만 지금은 그땐 왜 안 했을까가 남습니다. 예전엔 남 걱정이 먼저였지만 지금은 내 마음 하나 챙기기가 이렇게 어렵네요. 참는 삶은 익숙했지만 이제는 후회 없는 삶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하는 마음에 확실한 방향이 생기실 거예요. 작은 후회 하나 줄이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후회 이야기, 건강 관리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 건강할 때 더 챙길 걸 그랬어요. 계단 오르다가 숨이 턱턱 막혀요. 예전엔 3층까지 뛰어 올라갔는데 이제는 1층만 올라가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72세 이정철 씨가 무릎을 툭툭 치며 말씀하셨어요. 젊을 때는 밤새 일해도 끄떡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때는 몸이 좀 아파도 괜찮다, 괜찮다 하며 참았어요. 병원 갈 시간도 없고 돈도 아까웠거든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60대 들어서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파스 하나 붙이고 버텼는데 지금은 계단 내려가는 것도 무서워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셨어요. 혈압약도 3개나 먹고 당뇨약도 매일 챙겨 먹어야 해요. 병원비만 한 달에 20만 원은 나가요. 그때 운동 좀 하고 술 좀 덜 마시고 밤늦게 일하지 말 걸 그랬어요. 젊을 때 몸 혹사한 게 지금 다 돌아오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건강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젊을 때는 아파도 참고 피곤해도 일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죠.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안다는 말, 이제야 뼈저리게 느껴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한번 망가진 몸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젊을 때 10년 혹사하면 노년에 20년을 고생한다는 말이 허투루 한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요즘 우리 또래분들 병원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1년에 500만 원 가까이 나간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보다 3배나 많이 쓰는 거죠. 에이, 그렇게까지 나가나? 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 치료비. 한 달에 20만 원씩만 나가도 1년이면 240만 원이거든요. 더 속상한 건 이 병들 대부분이 젊을 때 조금만 신경 썼어도 막을 수 있었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 그때 좀 더 챙길 걸. 우리 모두 하는 말이죠. 서울대에서 연구한 걸 보니까 40대부터 꾸준히 운동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이랑 70대 되면 건강이 15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에요. 그 뒤에 숨은 우리 마음이죠. 아픈 몸으로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겪어본 사람만 알잖아요.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되찾는 3단계 실천법 함께 해볼게요. 첫째, 하루 30분 느린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나이엔 무리한 운동보다 꾸준한 움직임이 더 소중해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그냥 집 앞 한 바퀴, 아파트 단지 천천히 돌기,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철 씨도 처음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걸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아픈 다리일수록 적당히 움직여야 근육이 살아납니다.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냈대요. 지금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한 바퀴 도세요. 걷고 나면 다리가 좀 가벼워져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둘째로는 한 가지씩만 바꿔보세요. 건강 관리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아이고, 이걸 언제 다 해야 하면서 작심삼일로 끝나기 쉬워요. 제가 정철 씨께 말씀드렸어요. 이번 달엔 금연만, 다음 달엔 금주만, 그 다음 달엔 짠 음식 줄이기만. 이렇게 한 달에 하나씩만 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첫 달엔 저녁 8시 이후엔 안 먹기, 둘째 달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셋째 달엔 물 하루 6잔은 마시자. 작은 변화였는데 몇 달 지나고 보니 몸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혈압이 안정됐네. 잠도 잘 오네 하면서요. 정철 씨는 담배부터 끊기로 하셨어요. 50년 피운 담배였는데 말이에요. 이제라도 끊어야겠어. 언제까지 이럴 순 없잖아. 그러시며 딱 끊으셨거든요. 며칠 뒤 만났을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침이 확실히 줄었어요. 이거 하나만 바꿨는데도 이렇게 달라지네요. 그 변화가 다음 동기가 됐다고 하세요. 셋째로는 내 몸 사용 설명서 하나 만들어 보세요. 나이 들면서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혈압은 몇이지? 혈당은 어떻고? 어느 시간에 컨디션이 좋지? 어떤 음식 먹으면 속이 불편하지? 이런 걸 간단한 수첩에 적어보세요. 오늘 혈압 130, 기분 좋아, 된장찌개 먹고 속 편해,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내 몸의 패턴이 보여요. 아, 언제 조심해야 하고, 어떤 걸 피해야 하는구나. 스스로 알게 되거든요. 정철 씨도 그런 수첩을 쓰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걸 발견하셨어요. 내가 오후 3시쯤 제일 피곤하구나. 비 오는 날엔 무릎이 더 아프고. 그래서 요즘은 오후 3시엔 잠깐 낮잠을 자고 비 오는 날엔 무릎 보온에 더 신경 쓰신답니다. 이제 내 몸이 뭘 원하는지 알겠어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해요. 예전엔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이네 했는데 지금은 거울 보며 혼자 웃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하면서요. 걸음걸이도 달라졌어요. 등이 쭉 펴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정리하자면 하루 30분 느린 걷기, 한 달에 하나씩 습관 바꾸기, 내 몸 상태 기록하기. 이 세 가지만으로도 건강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건강을 챙기려 해도 마음 한편이 무거운 이유가 있어요. 바로 경제적 부담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돈 관리에 대한 후회, 그리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법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돈 관리를 제대로 할 걸 그랬어요. 요즘 통장 보기가 무서워요. 돈이 자꾸 줄어드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싶어서요. 69세 박종수 씨가 털어놓으셨어요. 30년간 회사 다니며 성실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그때는 매달 월급 들어오니까 크게 걱정 없이 살았어요. 아이들 학비 대고 집 마련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보냈죠. 은퇴하고 나니 연금만으론 생활이 빠듯해요. 국민연금 월 80만 원, 퇴직금도 이미 다 써버렸고요. 병원비가 제일 무서워요. 한 달에 약값만 15만 원, 검사라도 하면 20만 원은 훌쩍 넘어가거든요. 게다가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고정되어 있으니 매달 통장 잔고만 줄어갑니다.
젊을 때 저축을 더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나중에 하면서 당장 쓸 일만 생각했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늦었지만요. 우리 세대는 노후 준비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어요.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쁘고 연금만으론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살게 됐어요.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필요한 돈도 많아진 거죠.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 또래 10명 중 4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연금만으론 생활이 빠듯하고 병원비나 생활비 되면 매달 적자가 나는 거죠. 어떤 분은 월 200만 원도 넘게 들어오지만 어떤 분은 월 80만 원으로 버텨야 해요. 같은 시니어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크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경제적 불안이 가져오는 스트레스는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가족관계까지 어렵게 만들어요. 이제라도 할 수 있는 돈 관리 3단계 방법. 함께 해볼게요. 첫째, 가계부 쓰기부터 시작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르면 아껴볼 방법도 없거든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수첩 하나에 간단하게 병원비 10만 원, 장보기 15만 원, 이렇게만 적으면 됩니다. 종수 씨도 처음엔 이런 거 적어서 뭐 해요라고 하셨는데 한 달 써보고 나니 깜짝 놀랐대요. 택시비가 한 달에 30만 원이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까운 거리는 버스를 타거나 걸어 다니신답니다. 그랬더니 택시비만 한 달에 15만 원이나 줄었대요. 둘째, 고정비용 줄이기 해보세요. 매달 나가는 돈 중에서 줄일 수 있는 게 분명 있어요. 휴대폰 요금제를 바꾸거나 안 보는 케이블 채널을 해지하거나 쓰지 않는 보험을 정리하는 것들이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휴대폰 요금을 월 6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케이블 TV 해지해서 월 2만 원, 종합보험 정리해서 월 5만 원. 이것만으로도 월 10만 원이 줄었어요. 작은 돈 같지만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종수 씨는 신문 구독을 끊고 도서관에서 신문을 보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다 읽지도 못하는 신문에 월 3만 원씩 내는 게 아까웠어요. 셋째, 작은 수입 만들기 도전해 보세요. 큰 돈은 아니어도 월 20에서 30만 원이라도 벌 수 있으면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요즘은 시니어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졌어요. 아파트 경비, 마트 도우미, 학교 급식 보조, 택배 상하차 도우미, 체력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요. 종수 씨는 요즘 동네 편의점에서 주 3일, 하루 4시간씩 일하세요. 월 50만 원 정도 벌어요. 적은 돈이지만 꾸준히 들어오니까 마음이 든든해져요. 일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규칙적인 생활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건강해졌다고 하세요. 중요한 건 체면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생각 버리고 필요하면 당당하게 하는 거죠. 그 후 종수 씨를 만났을 때 달라진 게 보였어요. 이제 통장 보는 게 무섭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때 어깨가 쭉 펴져 있었어요. 아내와 장 보러 갈 때도 발걸음이 가벼워졌답니다. 오늘은 뭘 살까 하는 재미가 생겼거든요. 예전처럼 계산기 두드리며 고민하지 않으세요.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어요. 젊을 때는 열심히 농사지어 쌀을 많이 수확했는데 다 팔아버리고 저축은 안 했답니다. 나이가 들어 농사를 못 짓게 되자 먹을 것이 없어 굶게 됐어요. 그때 농부는 깨달았습니다. 풍년일 때 흉년을 대비했어야 했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는 풍년, 나이 들면 흉년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가계부로 지출 파악하고 고정 비용 줄이고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기. 이 세 가지만 해도 경제적 불안이 많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돈 문제를 해결해도 마음 한편이 허전한 이유가 있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자식들과의 관계에 대한 후회, 그리고 지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자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그랬어요. 명절이 되면 더 외로워요. 자식들이 오기는 하는데 금방 가버리거든요. 74세 김순옥 씨가 말씀하셨어요. 두 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그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때는 일하느라, 집안일 하느라 아이들과 제대로 앉아서 대화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큰아들은 서울에, 작은아들은 부산에 살아요. 1년에 몇 번 오기는 하지만 대부분 급하게 왔다가 급하게 가요. 와도 스마트폰만 보고 앉아 있고 나한테는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이 정도 말밖에 안 해요. 손주들도 할머니보다는 핸드폰이 더 재밌나 봐요. 말을 걸어도 대답을 잘 안 하고 금세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젊을 때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그랬어요. 지금 와서 가까워지려고 해도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먹고 살기 바빠서 자식과의 감정적 교감보다는 물질적 뒷받침을 우선시했습니다. 아이들 굶기지 않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함께 보낸 시간과 나눈 대화였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시간으로 느끼거든요. 조사를 보면 우리 또래 10명 중 6명 정도가 자식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한다고 해요. 하지만 대부분 몸은 괜찮으세요? 이런 안부 정도에 그치죠. 더 안타까운 건 10명 중 1명은 연락할 자식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식이 없거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인 거예요. 가족 갈등 전문가들은 시니어 세대의 가족관계 문제가 젊은 시절의 감정적 거리감에서 시작된다고 분석합니다. 일과 생계에 쫓겨 자녀와의 깊은 대화나 감정 교류가 부족했던 것이 나중에 어색한 관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3단계 방법. 첫째, 짧은 안부 자주 보내세요. 긴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날씨 좋다. 몸 건강히 지내라. 이런 간단한 문자면 충분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자식들도 부모님께 연락하고 싶어 하는데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엄마 아빠가 먼저 가벼운 안부를 보내면 그 부담이 줄어들어요. 순옥 씨도 처음엔 괜히 연락해서 귀찮게 하나 싶었는데 용기 내서 큰아들한테 오늘 김치 담갔다 하고 사진을 보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우와 맛있겠다. 나중에 좀 가져갈게요. 하고 답장이 왔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하세요. 둘째, 자식 탓하는 말 그만하세요. 우리 세대는 자꾸 이런 말을 해요. 요즘 애들은 부모를 안 찾아와. 옛날엔 안 그랬는데 나 때는 부모님께 매일 안부 여쭤봤는데 이런 말 들으면 자식들은 더 피하고 싶어져요. 죄책감만 느끼고 가까워지지는 않거든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바쁜 중에도 연락 줘서 고맙다.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 다행이다. 언제든 시간 날 때 연락해. 순옥 씨도 예전엔 아들들한테 왜 이렇게 안 하라고 서운함을 표현했는데 요즘은 올 때마다 고맙다고 말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들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방문하는 횟수도 늘었다고 해요. 셋째, 손주들과 친해지기 시도해 보세요.
요즘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놀고 싶어 하는데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억지로 뽀뽀하라고 하거나 할머니가 좋아, 할아버지가 좋아. 이런 말보다는 손주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걸 함께 해보는 거예요. 게임을 좋아하면 옆에서 구경해주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면 같이 그려보고, 유튜브를 보면 이게 뭐야? 하고 물어보는 거죠. 순옥 씨는 손주가 레고 조립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고, 레고 한 박스를 사서 할머니랑 같이 만들어 볼까? 했대요. 처음엔 손주가 시큰둥했는데 막상 같이 만들어 보니 2시간이나 재밌게 놀았답니다. 그날 이후로 손주가 할머니한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대요. 중요한 건 손주들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마음이에요. 요즘 애들은 도통 모르겠다가 아니라 나도 배워보고 싶다는 마음이죠. 요즘은 핸드폰 보는 재미가 생겼어요. 혹시 아들들한테서 연락 왔나 하면서요. 예전엔 또 안 오네 하며 서운해했는데 지금은 언제 올까 하며 기다려져요. 손주가 할머니 보고 싶어요. 문자 보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아들이 전화하면 얼마 만에 전화냐 대신 전화해줘서 고마워 먼저 말해요. 정리하자면 짧은 안부 자주 보내고 탓하는 말 대신 고마운 마음 표현하고 손주들의 세계에 관심 가져보기. 이 3가지만 해도 가족 관계가 많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가족과 가까워져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때가 있어요. 그건 진정한 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4번째로 많이 후회하는 것, 친구 관계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4번째 이야기. 진짜 친구를 사귈 걸 그랬어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많아요. 누구한테 전화할까 생각해봐도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71세 최영철 씨가 말씀하셨어요. 젊을 때는 직장 동료들과 가끔 만나 술도 마시고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연락이 끊어졌어요.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이니까 일 얘기 말고는 딱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처음 몇 번은 만났는데 점점 어색해지면서 안 만나게 됐어요. 동네에서도 아는 사람은 있지만 깊은 얘기를 나눌 만한 사이는 아니에요. 인사는 하지만 서로 사생활 얘기까지는 안 해요. 가끔 TV에서 친구들과 여행 다니는 할아버지들 보면 부러워요. 나도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 고민도 털어놓고 같이 산책도 하고. 근데 이 나이에 새로 친구를 사귀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일과 가정에만 집중하며 살아왔어요. 친구 관계는 늘 뒷전이었죠. 친구는 놀 때나 만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이다. 이런 생각이 강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소중함을 깨달아요. 가족에게는 털어놓기 어려운 고민도 친구에게는 쉽게 말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같은 세대끼리만 아는 공감대가 있어요. 요즘 우리 또래분들 보면 정말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로당 나가시는 분은 10명 중 3명 정도고 나머지는 딱히 나갈 곳이 없어요. 더 안타까운 건 혼자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또래 10명 중 3명은 혼자 살고 그 중에는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사회심리학자들은 친구 관계가 없는 시니어일수록 우울감이 높고 인지 기능 저하도 빠르다고 보고합니다. 반대로 좋은 친구가 있는 시니어는 삶의 만족도가 높고 건강 수명도 더 길다고 해요. 친구는 사치가 아니라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입니다. 이 나이에도 친구를 만들 수 있는 3단계 방법. 같이 해볼게요. 첫째, 취미 모임부터 시작하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요. 바둑, 게이트볼, 등산, 노래교실, 서예, 댄스 스포츠,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해도 몇 번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나거든요. 영철 씨는 동네 탁구장에 등록했어요. 처음엔 혼자 가기 무서웠는데 막상 가보니 다들 친절하더라고요. 지금은 탁구 치는 분들과 주 3회씩 만나고 가끔 식사도 함께 한답니다. 탁구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얘기도 나와요. 둘째, 먼저 다가가는 용기 내보세요. 시니어 세대는 서로 상대방이 먼저 말 걸까 하며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영원히 인사만 하고 지내게 되죠. 용기 내서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어디 다녀오세요? 이런 간단한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철 씨도 처음엔 부끄러워했는데 용기 내서 탁구장에서 탁구 잘 치시네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하고 말을 걸었대요. 그분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답니다. 먼저 말 걸길 잘했어요. 안 그랬으면 지금도 모르는 사이였을 거예요. 셋째, 마음 열고 들어주기 연습하세요. 친구가 되려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해요. 그런데 우리 나이 되면 자기 얘기만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자식은, 이런 식으로요. 진짜 친구가 되려면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공감하고 질문하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게 돼요. 영철 씨도 처음엔 자기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기 시작하니 관계가 훨씬 깊어졌대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고마워하더라고요. 나도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알겠어요. 영철 씨는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요. 오늘 누구 만나나 하는 기대감으로요. 탁구채를 챙기는 손길이 설렙니다. 집 나설 때 거울 한 번 더 보게 돼요. 친구들 보러 간다고 말할 때 목소리가 밝아져요. 정리하자면 취미 모임에 나가고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내고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주기. 이 세 가지만 해도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도 챙기고 돈도 관리하고 가족과도 가까워지고 친구도 사귀었는데 여전히 뭔가 허전할 때가 있어요.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한 후에 그리고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나만의 꿈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 하고 싶었던 일을 할 걸 그랬어요. 나는 진짜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다 보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까먹었어요. 68세 한미경 씨가 털어놓으셨어요. 젊을 때는 꿈이 있었어요. 옷 만드는 걸 좋아해서 나중엔 작은 수선집이라도 차리고 싶었답니다. 근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다 보니 그런 꿈은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가족 먹여 살리는 게 급했거든요. 그렇게 30년을 직장에서 보내고 집에서는 가사일과 육아에만 매달렸어요. 자기만의 시간이란 게 없었죠. 가끔 미싱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그런 건 나중에 하면서 미뤘어요. 이제 자식들도 다 컸고 시간적 여유도 생겼지만 정작 뭘 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나이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 와서 뭘 새로 시작하겠어요. 그냥 이대로 조용히 살아야죠. 우리 세대는 평생 나중에라는 말로 살아왔어요. 자식 다 키우고 나중에, 돈 좀 모으고 나중에, 시간 여유 생기면 나중에. 그런데 그 나중이 와도 정작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랫동안 내 꿈을 뒤로 미뤄뒀거든요. 게다가 나이에 대한 편견도 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죠. 시니어들에 대한 조사를 보면 60세 이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 우리 또래 평균 수명이 85세인데 60세에 은퇴해도 25년이나 남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 직장 다닌 시간만큼 긴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 시기를 제2의 청춘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는 시기라는 뜻이죠. 실제로 60대 이후 새로운 취미나 학습을 시작한 시니어들은 그렇지 않은 시니어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40% 이상 높다고 조사됐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새로운 시작에는 때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꿈찾기 3단계 방법. 함께 해볼게요. 첫째, 어릴 적 좋아했던 것 떠올려 보세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대부분 어릴 때 이미 드러나요. 종이 한 장에 써보세요. 내가 어릴 때 좋아했던 건 뭐였지?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만들기, 글쓰기, 춤추기. 미경 씨는 그렇게 생각해 보니 어릴 때부터 바느질을 좋아했다는 걸 다시 떠올렸어요. 초등학교 때 인형 옷 만들어주는 게 제일 재밌었거든요. 중학교 때는 치마도 직접 만들어 입고 그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가슴이 다시 설레기 시작했어요. 둘째, 작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계획은 금물이에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돈을 벌어야 한다. 이런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재미있어서 하는 거예요. 미경 씨는 손수건 만들기부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예쁜 천을 조금 사서 간단한 손수건을 만들어 봤어요. 처음엔 삐뚤삐뚤했지만 하나 둘 만들어가면서 예전 솜씨가 돌아왔답니다. 30년 만에 다시 미싱을 돌렸는데 그 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어요. 셋째,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 나이에 왜 그래?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해? 시간 낭비 아니야?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미경 씨도 처음엔 남편이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고 했대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 남편 생각도 바뀌었어요. 만든 손수건을 써보니 시중에 파는 것보다 훨씬 좋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남편이 먼저 손수건 만들어서 선물해도 좋겠다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남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즐거운가예요. 하루 중 1시간이라도 온전히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미경 씨는 미싱 소리를 들으면 입가에 미소가 번져요. 이 소리가 이렇게 좋았나 하며 고개를 끄덕여요. 바늘땀 하나하나 뜰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었구나 하며 혼잣말을 해요. 저녁 먹으면서도 내일은 뭘 만들까 하는 생각에 젖어 있어요.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기쁨은 인간의 가장 순수한 즐거움 중 하나예요. 60대, 70대라고 해서 그 기쁨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때예요. 정리하자면 어릴 적 좋아했던 것 떠올리고 작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기. 이 세 가지만 해도 새로운 인생의 재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후회에 대해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실천할지 진짜 중요한 마무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살아보니 남는 건 지킨 건강, 관리한 돈, 가까워진 가족, 사귄 친구, 그리고 시작한 꿈이었습니다. 첫째, 건강은 하루 30분 걷기와 한 가지씩 바꾸는 습관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둘째, 돈 관리는 가계부 쓰기와 작은 수입 만들기로 불안을 줄일 수 있어요. 셋째, 자식과의 관계는 짧은 안부와 고마운 마음 표현으로 회복됩니다. 넷째, 친구는 취미 모임에서 먼저 다가가는 용기로 만들 수 있어요. 다섯째, 하고 싶던 일은 어릴 적 기억에서 찾아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나이엔요, 어쩌면 하루하루가 지난 날과의 화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늦은 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겐 아직 남은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는 지금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걸 이제야 알았을까? 그 후회가 시작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가면 됩니다. 우리 나이엔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장 삶을 바꾸진 않겠지만 적어도 나도 한번 해볼까? 그 마음 하나는 심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대단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루에 단 한 문장만 써도 되고 전화 한 통 덜 받아도 되고 아침 10분만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면 됩니다. 후회는 나중에 하는 마음에서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작게라도 시작하면 우린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누고 싶으시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우리 함께해요. 다음에도 마음에 머무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지 이제 내가 정해도 괜찮습니다. 70 넘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 지금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